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나오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동안은 목소리로만 여러분들을 좀 만났는데 오늘부터는 과감하게 죄송합니다. 얼굴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굴을 좀 오픈을 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불편하시더라도 눈을 감고 귀로만 들어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책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책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연민에 관하여라는 책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금 100달러가 없어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노인, 그 노인에게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벌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 따뜻한 저녁을 한 끼 드십시오. 전 세계 대략 20억이랍니다. 조회수가 20억 명을 감동하게 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 여러분 혹시 코트 법원에 가보신 적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서 조금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별로 안 좋겠지만 어떻게 판사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막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라고 얘기하는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의 이야기.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그런 삶과 이분의 글, 이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따뜻함을, 호주는 지금 춥거든요. 겨울에 따뜻함을 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차가운 법전을 인간의 온기로 따뜻하게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 모두가 남긴 유일한 유언과 같은 책,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시켜 드릴 바로 연민에 관하여, 원어로는 Compassion in the Court라고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를 좀 한번 봐야겠죠, 저자를. 자, 냉혹한 판사가 아니라 가장 친절한 판사가 된 이유가 이 책에 보니까 있어요. 판사의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봤더니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법정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에 그 이주민을 해온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주민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주를 해와서 아버지와 자신의 대까지 이렇게 3대, 이제 자신의 지금 자식과 이제 소천해졌으니까 지금 3대, 4대째가 거기에 있겠죠. 여기에 판사로 근무를 했는데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일했던 현직 판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사실 그의 그 재판은 대단한 무슨 흉악범죄라든지 그리고 무슨 정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나 위반, 또 경범죄 같은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법정의 이야기인데 이 법정의 이야기가 그의 재판을 담은 TV 프로그램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SNS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생기고 유명한 친절한 판사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시대만 해도 백인 위주의 엘리트 사회에서 이탈리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앞에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민자로 호주에서 26년째 살고 있지만 아주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독한 가난과 또 부모님은 전혀 영어를 못하시고 부모님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님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기근을 피해서 이주해 오셨을 때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당했던 어려움, 특별히 코트에서 법원에서 당했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신 어떠한 판사님이 계셨대요. 그 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판사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프랑크 카프리오 판사는 꿈을 키웠대요. 나도 저런 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얻게 된다는 거는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항상 친절을 베푸시고 주변의 분들한테 잘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법원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판사님의 개인적인 스토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정에 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뭘 느꼈느냐면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잘못을 했다라는 것보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유학 생활하고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여기 호주는 20불이 넘어야지 은행에서 인출을 할 수 있어요. 카드로, ATM에서. 그런데 20불이 안 되는 거예요, 잔고가. 와우. 그래가지고 인출을 할 수 없었던 그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때, 와, 정말 막막했었죠. 하지만 또 주변 분들의 도움과 또,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또 지금까지의 이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차가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이 책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쁜 우리 직장인분들 또 바쁘시니까 제가 요약을 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크게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3가지의 키워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책에서 벌을 주는 것보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의 경중을 따지죠. 경중을 따져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경중을 따지는 목적이 뭘까? 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카프리오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너진 삶의 무게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벌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회를 주는 거다. 자,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벌을 좀 줘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벌도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보니까 아주 재밌던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것이 이 카프리오 판사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의 가치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들아, 한 번은 실수다. 그러나 2번은 실력이다. 자, 또 하나,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2번은 실력이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실수를 통해서 다시 배우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법정에 선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범죄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은 우리 이웃이라 생각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이 카프리오 판사님의 어떠한 신념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소한 친절은 반드시 사회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따뜻한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훗날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영웅이 돼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죠. 파급력이 이제 이 책에도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나오는 그 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자,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고 냉혹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작은 연민, 그냥 할 수 있는, 판사로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판사가 불법을 저지를 수 없으니까 판사가 할 수 있는 법이 안에서 최소한의 어떤 선처를 베푼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죠. 보니까 이 책에 읽는 분들이 좀 하는 평가들을 제가 좀 봤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현재 출간 당시 이 책은 자, 차가운 이성, 능력주의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회고록 이렇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나 이런 곳에서 법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장엄한 기록이다라는 또 평가도 했고요. 매일 출입근에 치이고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뉴스나 가득한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녹아지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요즘 뉴스나 제가 호주에서 한국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너무 좀 그렇죠. 좀 이렇게 해피하고 즐거운 뉴스가 많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 이 뉴스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동서남북에 있는 소식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거기 갖다가. 그래서 그런, north, west, south, 어디가 빠졌지? west, south, east. 네, 모든 지역에 있는 소식을 갖다 모아서 좋은 것들 나누는 게 뉴스인데, 요즘은 다 그 안 좋은 뉴스, 또
막 무슨 범죄, 비리들, 그런 것들 덮어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더 좋은 우리 가운데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똑같이 너도 대접하라. 네가 대접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이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실천했던 판사님의 40년의 삶을 여기다가 표현한 이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쁜 일상 속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책에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챕터가 짧아요. 그래서 책도 금방금방 넘어가고 또 내용들도 짧지만 밑줄을 정말 많이 제가 이 책에 그었습니다. 자, 향년 88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암투병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친절한 것을 당부했던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님. 오늘 퇴근길에는 늘 지나치던 편의점 직원에게 또 힘들고 지쳐있는 나 자신에게 또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님에게 아니면 택시 기사님에게 또 뭐 드라이버 주시는 분들 식당에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작지만 따뜻한 우리의 마음들을 좀 전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임 대표의 Check It Out 오늘은 제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얼굴을 좀 내밀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링크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친절한 삶을 또 연민이 가득한 삶을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조금 더 용서하고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